비즈니스의 품격, 제품의 진심. 글리코다운. 혈당 케어는 언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정답은 미리미리입니다. 혈당은 높아지지 않게 미리 케어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동안 잘 몰랐었지만 사실은 당신에게 꼭 필요했던 혈당 케어. 오늘부터 매일매일 건강하게 챙기시라는 마음으로 뉴트리라이트가 오랜 시간 연구하여 세심하게 준비하였습니다. 뉴트리라이트 글리코다운. 글리코다운은 100% 프리미엄 인도산 바나바 잎 추출물만을 주 원료로 사용합니다. 바나바 잎 추출물은 식후 혈당 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능성 원료로 인정받았죠. 거기에다 6종의 멀티비타민 미네랄까지 꼼꼼한 포뮬러로 설계되었습니다. 바나바잎 추출물로 스마트한 혈당 케어 습관을 미리미리 챙겨드리는 것. 글리코다운의 진심입니다. 글리코다운. 비즈니스의 품격, 제품의 진심. 글리코다운. 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한국암의 교육부 서민규입니다. 이번 시간 뉴트라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는 평생건강의 시작이라고 붙여봤습니다.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관리해야 되는 생활습관의 중요성, 또 생활습관으로 야기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하나하나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을 준비했고요. 또 3월에 주요 프로모션 정보도 업데이트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진행하는 중간중간에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언제든지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되고요. 또 많은 멘트 남겨주시면 제가 중간중간에 우리 리더 여러분들의 의견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활습관 성형의 중요성. 왜 생활습관 성형이 중요할까? 최근 들어서 저희가 생활습관 성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생활습관 성형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생활습관 교정의 좀 상위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생활습관 교정보다 좀 더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단어가 생활습관 성형이고요. 생활습관 성형이란 얘기는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질병들의 그 시발점, 원인이 바로 생활 습관에 기인하기 때문에 이 생활 습관을 관리함으로써, 즉 성형함으로써 우리 건강을 좀 더 나아지게 하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생활 습관이라는 것이 우리의 건강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을까?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부분은 기대수명과 건강수명의 차이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기대수명이라는 것은 이렇게 아시는 바와 같이 태어나면서부터 죽기 전까지의 시간을 수명으로 정의한 것을 우리가 기대수명이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나라의 기대수명은 이렇게 아시는 바와 같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축에 들어간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얼마 전에 발표한 영국 의학저널 란셋의 자료에 따르면 2030년경에 태어난 대한민국의 아이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기대수명을 가질 것이다. 넘버원이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넘버원은 항상 좋은 거죠. 그리고 이 기대수명이 이렇게 올라가는 이유로 언급한 것 중에 하나가 그 이유로 한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의료의 질적 수준이 높다라는 이유가 올라왔고요. 두 번째로는 질적 수준이 높은 의료를 서비스를 받는 데 비해서 의료비가 낮다라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기대수명은 계속적으로 올라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기대수명은 올라가는 반면에 기대수명과 더불어서 함께 증가돼야 할 건강수명은 상대적으로 증가폭이 감소되거나 둔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건강수명이라는 것은 기대수명에서 질병으로 인해, 아픔으로 인해 소실된 시간을 제외한 시간을 수명으로 정의한 것을 우리가 건강수명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살아가면서 감기에 걸린 시간 빼고, 넘어져서 아픈 시간 빼고, 병원에 누워있는 시간 빼고, 코로나에 걸려있는 시간 빼고 해서 남은 시간을 우리가 건강수명, 즉 자신의 의지에 따라서 자신의 몸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시간을 수명으로 정의한 것을 우리가 건강수명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나라의 건강수명은 기대수명에 비해서 평균적으로 한 10년 정도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이 이야기는 한국 사람들이 70년을 산다라고 했을 때, 기대수명이 70세 정도 됐을 때 60세까지는 건강하지만 그 이후의 삶은
질병으로 인해 자신의 의지에 따라서 자신의 몸을 움직이지 못한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기대 수명과 건강 수명의 결정적인 차이의 원인은 무엇일까? 그 원인으로 꼽히는 것이 기본적으로 생활습관 질병이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생활습관 질병은 과거에는 이렇게 불렀죠. 성인병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요즘도 생활습관 질병과 관련되어 있는 책을 보게 되면 생활습관 질병 가로쳐놓고 구성인병이라고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성인병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성인병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나이가 든 이후에, 중장년 이후에 일반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질병이기 때문에 과거에는 성인병이라고 불렀죠. 리더 여러분들이 모두 알고 계신 당뇨, 고혈압, 콜레스테롤 관련되어 있는 중성지질 관련되어 있는 거의 대부분의 대사증후군 관련되어 있는 질병들을 우리가 생활습관 질병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요즘에는 성인병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성인에 국한된 게 아니라 전 연령대에 고르게 발생하는 질병이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성인병이라는 얘기 대신에 생활습관 질병이라는 얘기를 쓰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이 생활습관 질병으로 한국 사람들이 그만큼 건강 수명이 낮아질 만큼 고통받고 있는가? 이 통계자료는 어떨까요? 한국인들의 사망 원인, 사망이라는 얘기는 별로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알아둬야 되겠죠. 한국 사람들의 사망 원인 70%가 생활습관 질병에 기인한다라는 통계청 발표 자료입니다. 굉장히 높은 수준이죠. 즉 이 얘기는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생활습관 질병을 적절하게 관리하게 되면 우리가 많이 사망하는 그 원인 70%를 낮출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망 원인 70%도 문제이지만 이것보다 더 큰 문제는 제가 판단했을 때에는 이 질병을 가지고 있는 분도 문제지만 잠재적인 위험 요인을 가지고 계신 분도 숫자가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건강하지도 질병을 가지고 있지 않은 반건강 상태의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죠. 준건강 상태. 당뇨병 전 단계는 약 2천만 명 정도가 우리나라 사람이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고혈압 같은 경우는 1260만 명, 고지혈증 같은 경우는 2400만 명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국민을 5600만 명 정도라고 했을 때 각 잠재적인 위험 요인에 따라서 2분의 1 전 국민의 또는 3분의 1이 자신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어찌 보면 폭탄을 가슴에 가지고 생활을 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요. 그 폭탄의 원인이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작은 습관, 그 습관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최근에 영양학계에서는 이 건강 수명을 증진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영양적인 측면에 도움을 많이 받을 것을 권장을 하고 있고요. 의학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최근 들어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생활습관 의학이라는 라이프스타일 메디슨이라는 문구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과거의 의학이라는 것이 결과 중심이었죠. 질병이 발생한 이후에 그 질병을 관리하기 위한 방법, 즉 치료하기 위한 방법적인 접근을 시도했다면 최근에 생활습관 의학, 라이프스타일 메디슨에서는 결과 발생하기 이전 단계에서 원인들을 제거함으로써 건강을 증진시키자, 즉 건강 수명을 증진시키자라는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생활습관 의학에서 기본적으로 처방하는 5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지금 보시는 내용들입니다. 첫 번째, 좋은 음식 먹어라, 채소와 과일 많이 섭취해라, 그리고 수면 관리, 신체 활동, 스트레스 관리를 적절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사회적 원만한 관계를 유지했을 때 당신의 생활습관 질병의 발생률을 낮출 수 있고 더불어서 건강 수명을 증진시킬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질병이라는 것, 가속 노화라는 것, 우리가 머릿속으로 생각했을 때는 나이가 들면 당연히 오겠지. 물론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자연적으로 오는 어떤 문제보다는 특별한 문제가 없어도 원래 건강한 체질이라도 어린 이들이라도 다양한 스트레스에 노출됐을 때 빈번하게 발생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따라서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생활습관 질병을 유발하는 요건들을 낮춤으로써 지금 보시는 생활습관 질병의 공통적인 원인, 첫 번째, 산화 스트레스를 적절하게 관리해라. 두 번째, 대사 스트레스를 적절하게 관리해라. 세 번째, 만성염증, 근손실, 면역 조절을 관리했을 때 우리 건강을 적절하게 유지하면서 건강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기대 수명과 건강 수명을 동시에 증진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 5가지 생활습관 성형의 핵심 요인,
산화 스트레스와 대사 스트레스에 관련되어 있는 프로모션과 그리고 영양소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산화 스트레스. 살아가면서 피할 수 없는 스트레스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 산화 스트레스는 우리 리더 여러분들이 익히 많이 알고 계신 부분입니다. 말이 좀 생소한데 한마디로 유해산소라고 불리는 또는 활성산소라고 불리는, 또 어떤 분들에게는 프리 라디칼이라고 불리는 요건들에 의해서 신체가 손상되고 그 손상된 세포가 조직이 되고 그 조직이 기관이 되면서 약이 되는 문제점들을 산화 스트레스에 의한 문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유해산소에 의해서 발생하는 문제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계속적으로 호흡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호흡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에너지를 만들게 되고 그 에너지를 바탕으로 운동 에너지, 즉 활동을 하게 됩니다. 완벽한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 운동 에너지를 얻는 과정에서 이면으로 유해산소라는 것이 발생하게 되죠. 마치 자동차랑 똑같은 겁니다. 자동차가 앞으로 이렇게 쭉 나갈 때 엔진룸에서 휘발유를 연소시키고 운동 에너지를 얻게 되면서 자동차가 전후 좌우 운동 에너지를 통해서 원하는 곳으로 이동을 하게 되지요. 그런데 자동차가 이동할 때 그 이면 뒤쪽으로는 매연이라는 것이 나오죠. 우리 신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너지를 연소시키면서 움직일 수 있는 활동 에너지를 얻는 반면에 그 이면으로 매연과 같은 유해산소가 발생한다는 것이죠. 자동차의 경우에는 운동 에너지를 만들면서 나온 매연을 공기 중으로 노출하기 때문에 위험이 덜 하죠. 근데 우리 신체는 배기구가 없습니다. 즉 세포 안에서 발생하는 유해산소는 결과적으로 세포를 공격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운전을 하면서 배기구에서 나온 이 매연을 호수로 연결해서 실내에 다시 유입시킨 거랑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밖으로 나가야 될 매연이 차 안으로 유입되면 어떨까요? 초반에는 어느 정도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눈이 따가울 수 있죠. 좀 시간이 지나면 호흡이 힘들어집니다. 결국은 우리 신체가 크게 손상되는 문제, 사고가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우리 신체에서도 적절하게 유해산소를 대처해주지 않을 경우에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유해산소를 만병의 근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미국 존스 홉킨스 의과대학 연구팀에서도 이런 얘기를 했죠. 모든 만성질환의 시작 90%가 바로 유해산소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고요. 이런 유해산소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요인이 바로 활성산소, 유해산소, 프리라디칼이라고 불리는 인자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뉴트라이트는 과거부터 이런 산화 스트레스를 낮추기 위한 지속적인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뉴트라이트 WX 같은 경우는 2000년대 초반에는 WX를 섭취했을 때 우리 신체의 혈중 농도의 변화, 또 식물 영양소의 가치, 또 기능에 대한 연구를 계속적으로 많은 분들에게 인식시키기 위한 연구를 지속했다면 2010년도 이후부터는 WX를 섭취한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의 신체의 산화 스트레스의 정도를 비교하는 연구를 진행했고요. 지금 보시는 자료는 리더 여러분들께서 많이 알고 계신 2017년, 8년경에 나온 8주간 WX를 섭취했을 때 우리 신체 내 혈중 활성산소 중의 변화, 또 그 부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유의미한 결과들을 나타낸 논문이었습니다. 이 연구를 통해서 WX를 섭취한 집단이 산화 스트레스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혈중 활성산소를 감소시키고 그에 따라서 DNA 건강을 지킬 수 있고 또 체크포인트 키나제 1이라는 단백질의 수준을 증가시켰다라는 연구를 도출해낼 수가 있었습니다. 또 2022년 8월 이에 연장선상에 있는 연구로서 우리 현대인들의 식생활을 조금 반영한 연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특정 분들에게 고당과 고지방 음료를 섭취시킨 상태에서 WX 섭취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을 비교했을 때 WX를 섭취한 집단에서 혈중 활성산소 종이 상대적으로 적게 나왔다. 또 DNA 건강을 생각할 수 있었다라는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연구를 통해서 저희는 생각했습니다. 과연 WX에 포함되어 있는 어떠한 다양한 영양소들이 이런 역할을 할 것인가? 또 이것을 시각적으로 표현할 수 없을까라는 생각을 또 고민을 하게 됐고요. 그 고민의 결과가 2023년 12월 달에 발표가 됐습니다. 지금 보시는 연구 결과입니다. 시기도 딱 맞는 것 같습니다. 뉴트라이트 90주년 시점에서 뉴트라이트 식물 영양소의 가치를 조금 더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 연구는 고전적인 연구가 아니었고요. 기존의 연구의 연장선상에서 멀티오믹스 또 코다라는 최신 기법을 도입해서 식물 영양소의 가치를 가시적으로 표현한 연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중 오믹스, 멀티오믹스라는 개념은 다양한 인체의 유전 정보를 통합적으로 분석하는 기술로 이때는 유전체 또는 단백체, 전사체, 대사체 등의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하게 됩니다. 특히나 이번 연구에서는 유전체와 대사체를 좀 집중해서 저희가 분석을 했습니다. 오른쪽에 나와 있는 코다라는 것은 생물학적 빅데이터 기반의 어찌 보면 가상인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두 최신 기법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식물 영양소가 과연 가시적으로 우리 신체 내에서 어떠한 요소들과 상호작용을 하는지 또 그 상호작용의 결과는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연구 결과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그 연구 결과입니다. 총 255개의 노드와 1579개의 엣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노드라는 것은 대사체 또는 유전체를 얘기합니다. 하나하나의 식물 영양소와 신체의 유전체가 어느 정도 몇 개가 조합이 됐는지 또 그 상호작용을 몇 개 어느 정도 했는지를 엣지로 표현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즉 여기 보시는 자료는 10가지 종류의 식물 영양소와 다양한 효소, 유전체들이 작용을 통해서 어떤 결과를 나타냈는지를 가시적으로 표현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는 우리가 익히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나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산화 스트레스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할 수가 있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 부분은 저도 생각을 하면서 좀 의외였던 부분이었습니다. 이런 결과까지도 나올 수 있구나라는 내용이었는데 바로 다양한 식물 영양소, 지금 보시는 초록색 삼각형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노드죠. 식물 영양소들이 염증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 유의미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한번 앞쪽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생활 습관이 문제가 돼서 발생하는 생활 습관 질병, 그 생활 습관 질병의 직접적인 원인을 저희가 5가지를 얘기 드렸습니다. 첫 번째, 산화 스트레스. 두 번째, 대사 스트레스. 그리고 세 번째, 염증. 그리고 네 번째, 근손실. 그리고 5번째, 면역이라는 이 5가지였습니다. 생활습관 질병을 낮추기 위해서, 관리하기 위해서 이 5가지 조건을 적절하게 관리하게 되면 그만큼 우리가 건강수명이 증진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이 식물영양소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이 5가지를 어떻게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결과적으로 뉴트라이트 XX의 인체 적용 실험 결과는 신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내부적인 요인, 외부적인 요인으로부터 우리 신체를 지킬 수 있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우리 신체 내에 산화 스트레스와 더불어서 두 번째 요인이 대사 스트레스였죠. 이 대사 스트레스를 적정하게 관리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대사 스트레스라는 무엇일까? 대사 스트레스 좀 말이 좀 와닿지 않는 분도 계실 겁니다. 대사 스트레스라는 지금 산화 스트레스와 대사 스트레스는 약간 좀 다른 부분이에요. 대사 스트레스라는 것은 에너지가 사용되지 못하고 쌓였을 때 우리가 대사 스트레스 수준이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대사 스트레스를 신진대사율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즉 적절한 에너지를 섭취하고 이 에너지를 활용하게 되면 문제가 되지 않죠. 하지만 현대인들이 적절한 에너지를 섭취하는 게 아니라 과도한 에너지를 섭취함으로 인해서 그 에너지가 쌓이게 되면서 여러 가지 생활습관 질병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잉여 에너지, 쌓이는 에너지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가 대사 스트레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이유 때문에 대사 스트레스의 기본적인 초래되는 결과가 혈액 문제입니다. 대사 스트레스에 문제가 있으면 혈당 수치가 올라가게 됩니다. 에너지는 많은데 사용하지 못하니까, 잉여 에너지가 많으니까.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가게 됩니다. 중성 지질 수치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혈압과 혈행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당연히 그 이후에는 비만이라는 또 여러 가지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하겠죠. 그래서 대사 스트레스 관리도
여러 가지 생활습관 질병을 예방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신체는 그 연령대에 따라서 사용하는 에너지의 수준이 달라지게 됩니다. 특별한 운동을 하지 않는 이상. 일반적으로 30대 이전 같은 경우에는 성장이라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세포가 분열하기 때문에 좀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게 됩니다. 세포의 분열과 성장이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하지만 30살 이후가 되게 되면 성장이라는 과정이 이제 끝나게 되죠. 이제 성장할 만큼 다 성장한 거죠. 30살 이후부터는 성장이라는 과정보다는 세포의 유지보수 단계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전보다는 에너지 소모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정상적인 신진대사를 하기 위해서 대사 스트레스를 적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내 신체의 에너지 대사 곡선과 맞춰서 운동을 열심히 해서 이 곡선을 올리든지 아니면 섭취량을 줄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잉여 에너지가 남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함께하고 계신 리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30살 이후 이론적으로 보게 되면 신체의 에너지 대사 소비율은 떨어지게 되는데 30살 이후부터 과연 음식량이 줄으셨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더 늘으셨습니까? 운동량이 늘으셨습니까? 줄으셨습니까? 만일에 식사량도 줄지 않고 운동량도 늘지 않았다면 그분들은 대사 스트레스가 그 이후부터 계속적으로 증가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이 문제로 인해서 나올 수 있는 게 뭐 혈당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죠. 우리 신체가 이용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에너지원, 바로 혈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각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으면 바로 중성지질로 전환되면서 대사 스트레스를 올릴 수 있는 원인 에너지원이기도 합니다. 리더 여러분들은 과연 어느 정도 혈당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혈당 관리는 너무나 쉽습니다. 왜 쉬워? 혈당을 올릴 수 있는 인자만 섭취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럼 혈당을 순식간에 올릴 수 있는 인자는 어떤 인자일까? 머릿속으로 떠올리는 그 음식들, 일반적으로 맛있다라고 얘기하는 기호성이 또 편의성이 가미된 모든 음식들이 혈당을 순식간에 올리면서 혈당 스파이크를 발생시키고 또 잉여 에너지를 남게 하기 때문에 대사 스트레스를 올리는 원인이 된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대사 스트레스의 가장 큰 적 혈당 관리를 위해서는 기호성과 편의성이 배제된 음식을 섭취하시면 돼요. 그 음식들은 맛있는 음식이 아니라 약간은 거칠지만 조금은 오래 씹어야 되지만 내 신체 내에 혈당 스파이크가 생기지 않도록 혈당의 유입을 서서히 도와주는, 또 일부 혈당들은 식이섬유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몸 밖으로 배설시켜주는 식재료들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대사 스트레스에 대해서 혈당을 가장 먼저 얘기하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혈당 건강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는 당뇨병 유병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당뇨병 유병.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 과연 몇 프로가 당뇨병을 가지고 있을까? 30대 이상 성인 6명 중에 1명, 16.7%이고요. 65세 이상 성인 30%가 당뇨병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높은 수준이죠. 근데 이거보다 더 심각한 것은 앞서도 얘기 드렸듯이 질병을 가지고 있는 분도 문제지만 폭탄을 안고 계시는 분이 더 많다는 겁니다. 당뇨병 이전의 혈당 문제, 우리가 당뇨병 전 단계라고 얘기를 하죠. 당뇨병 전 단계라는 것은 향후 5년 이내에 최대 40%가 당뇨병으로 전환될 수 있는, 당뇨병에 있어서만큼은 어찌 보면 고위험 집단, 건강하지도 질병도 아니지만 고위험한 집단을 우리가 당뇨병 전 단계 집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30대 이상의 성인 44%가 당뇨병 전 단계 유병률을 나타낸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앞서 30대 이상의 당뇨 환자가 16%였습니다. 그러면 당뇨병 전 단계 유병률과 더하게 되면 30대 이상의 성인 60%는 당뇨병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당뇨병에 있어서만큼은 정상이 아닌, 또 질병도 아닌 고위험 집단이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65세 같은 경우 30%가 당뇨병이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당뇨병 전 단계 유병률은 50%입니다. 즉 우리나라 국민의 65세 이상의 80%는 당뇨병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당뇨병 전 단계 유병을
지금 가지고 있는 잠재적인 위험 집단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국민들이 당에 있어서만큼은 어찌 보면 좀 너그럽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혈당 관련되어 있는, 당뇨 관련되어 있는 전문가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주변에 있는 사람이 담배를 피면 그 사람에게 담배 피지 말라고 손가락질을 한대요. 담배 피지 마세요. 당신의 폐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누가 초콜릿을 먹거나 스니커즈를 먹으면 그거를 뺏지 않는데요. 근데 실제로 흡연에 의한 사망률에 비해서 당에 의한 사망률이 3배에서 6배 정도 높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따지게 되면 흡연하는 사람을 뜯어 말리는 것보다 당을 과도하게 섭취하고 관리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더욱더 신경 써야 되지 않을까. 그 정도로 우리나라 사람들의 혈당 관련되어 있는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 개인적으로 저 그래프를 보면서 더 심각한 것은 어떤 것일까? 라는 생각을 했을 때 지금 만 19세 이상의 성인 39.5%가 혈당 관련되어 있는 문제, 즉 당뇨병 전 단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이전 통계 자료가 없습니다. 왜? 우리나라 성인은 19세 이상부터 건강검진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18세, 17세, 16세 만일에 우리가 그래프를 예측을 해본다면 18세 때 0%였다가 19세에 39%가 될 수 있을까? 17세에 0%였다가 19세에 39%가 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19세 때 39%라고 가정한다면 18세에는 그래프가 좀 낮겠죠. 37% 정도. 17세에는 35% 정도가 되겠죠. 16세에는 34% 정도가 되겠죠. 15세부터 18세 그 사이에 그래도 30%대 이상의 당뇨병 전 단계를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예측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 일상의 대사 스트레스의 가장 큰 원인 혈당 문제가 만연되어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죠. 그렇죠. 혈당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뭐가 문제야? 건강상에 우리가 알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혈당 문제로 야기되는 건강상의 문제는 혈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신체에 존재하고 있는 다양한 혈관들의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특히나 모세혈관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겠죠. 그럼 모세혈관이 많은 곳이 어디야? 신장에 모세혈관이 많습니다. 신후. 그래서 혈당 관련되어 있는 문제가 많으신 분들이 신장 건강이 안 좋게 되죠. 또 어디 혈관이 많을까요? 잇몸에도 혈관이 많습니다. 그래서 당뇨 있으신 어르신들 보게 되면 치아가 고르지 못하고 소실된 치아를 가지고 계신 분들 굉장히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잇몸 자체가 좋지 않기 때문에 임플란트를 시술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겠죠. 또 신체 내에 혈관이 많은 곳이 어디일까요? 바로 눈이라는 부분입니다. 40대 이후부터 노안이 와서 눈이 떨어져? 나중에 병원 가보니까 이건 노안에 의한 시력 손실이 아닙니다. 혈당 문제입니다. 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뇌, 기억력도 마찬가지고요. 혈관 문제라는 것은 뭐 큰 혈관 같은 경우는 본인이 이 혈관이 80%가 막혀도 인지하지 못한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혈관 문제는 인지도가 굉장히 떨어진다라는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죠. 이런 이유 때문에 당뇨를 일컬어 침묵의 살인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소리, 소문 없이 서서히 나의 신체를 좀먹는 건강의 질을 떨어뜨리는 대표적인 인자가 바로 당뇨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많은 통계 자료에서도 이런 결과가 나오게 돼요. 당뇨병 환자의 60%는 심근경색으로 사망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혈관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를 가장 크게 야기시킨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혈당 관련되어 있는 문제 어떻게 조절할 수 있어? 조절할 수 없는 인자가 있고 조절할 수 있는 인자가 있고요. 조절할 수 있는 인자가 지금 현재 혈당 문제의 거의 대부분입니다.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혈당을 서서히 올릴 수 있는, 또 혈당이 가급적 배제되어 있는 단당류나 이당류 위주가 아니라 복합당 위주의 식생활을 진행하실 때 대사 스트레스의 가장 큰 적이라고 얘기하는 혈당 문제로부터 우리 몸을 지킬 수가 있고요. 이런 생활 습관 성형 과정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뉴트라이트 제품으로는 뉴트라이트 글리코다운 제품이 있습니다. 식후 혈당 상승 억제에 도움이 되는 혈당 상승 억제, 혈당이 급격하게 상승하며 혈당 스파이크가 친다. 그 급격한 혈당 상승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제품이 바로 뉴트라이트 글리코다운입니다.
뉴트라이트 글리코다운 제품의 특징은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입니다. 바나바입 추출물이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기능 지표 성분으로 코르소산이 포함이 되어 있죠. 시중에는 바나바입 제품이 좀 있는데 뉴트라이트 제품의 특별한 점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바나바입 추출물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바나바입 추출물이 아닙니다. 과연 어떤 바나바입을 사용했는지, 프리미엄 원료를 사용했는지, 또 어찌 보면 동남아 일대에서 바나바입이 많이 생산이 되는데요. 그 바나바입 중에서 최상급 또 자부심이 있는 국가에서 원료를 수급해 왔는지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일반적으로 혈당과 관련되어 있는 제품, 바나바입 제품에는 지금 보시는 원료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나이아신, 비타민 B6, 비타민 E, 크롬, 아연, 셀레늄 등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이 6가지 원료가 100% 이상 일일 섭취 기준, 영양 성분 기준치 100% 이상인지, 혹 하나만 주원료고 2개, 6개는 부원료가 아닌지, 또는 영양소 기준치 30%로 세팅되어 있지 않는지 한번 확인해 보는 것도, 이 글리코다운 제품 총 7가지 주원료가 포함되어 있는 이 제품의 가치를 확인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차별성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식후 혈당 상승 억제에 도움이 되는 글리코다운 프로모션,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글리코다운 대용량 패밀리 사이즈 1개와 더불어서 노브스갈라 애플사이다 비니거 1개 구매하시게 되면 혈당 관리 더 철저히 장기간 진행하실 수 있도록 글리코다운 미니 3개를 증정하는 프로모션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짧게 대사 스트레스 관련되어 있는 두 번째 문제, 호르몬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도 한번 얘기 드려볼까 합니다. 리더님, 호르몬은 과연 우리 신체 내에 어떤 역할을 수행할까요? 호르몬은 저는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주의자 역할을 수행한다, 조율자 역할을 수행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주의자가 어떤 역할을 수행할까요?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죠. 조직을 지휘한다? 크리스마스가 되거나 새해가 되면 12시 넘어서 항상 KBS에서 오케스트라 연주를 항상 보여주더라고요. 오케스트라라는 것은 어떤 연주일까요? 다양한 종류의 수십 개의 악기가 나옵니다. 금관악기, 현악기, 타악기 등의 수십 개의 악기가 나오죠. 제각각 멋있는 소리를 내는 가치 있는 악기들이 쫙 연주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 연주되는 악기들의 하모니를 이끌어내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주의자겠죠. 주의자. 그 주의자가 없으면 제각각의 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데, 우리 신체 내 호르몬은 바로 그 역할을 수행하는 인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각기 다른 세포와 각기 다른 조직과 각기 다른 기관의 하모니를 일어나면서 우리 신체를 더욱더 유기체답게 네트워크를 형성하면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조율자의 역할, 지휘자의 역할을 하는 게 바로 호르몬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요. 신체에는 내분비 시스템을 통해서 다양한 호르몬들을 지금 보시는 곳에서 계속적으로 생산해내면서 각 신체를 이끌도록, 지휘하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이 호르몬 중에서 오늘 얘기 드릴 것은 여성 호르몬입니다. 여성을 여성답게 만들어주는 호르몬, 또 젊음을 지켜주는 호르몬, 또 출산과 임신, 수유에 있어서 중요한 호르몬. 여성의 대표적인 호르몬은 당연히 에스트로겐이겠죠. 또 남성의 대표적인 호르몬은 테스토스테론입니다. 이런 질문을 어떤 분이 하셨습니다. 나이가 들면 남성도 호르몬의 수준이 떨어져요. 여성도 떨어집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 남녀를 떠나서 남성보다는 여성이 더 민감하게 좀 증상이 발현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왜 그럴까요? 라는 질문을 얼마 전에 받았습니다. 남성도 호르몬 떨어져요. 나이 들면 남성 호르몬, 여성도 호르몬 떨어져요. 근데 왜 유독 여성분들이 더 문제가 많으냐?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그래프를 좀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아래쪽에 있는 점선으로 연결돼서 좀 얇은 선, 파란 선이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의 연령대별 변화 곡선이고요. 얇은 핑크색의 곡선이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의 변화입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기울기의 차이가 있죠. 기울기의 차이. 남성 호르몬은 완만하게 올라가서 완만하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에 반해서 여성 호르몬은 완만한 경우가 아니죠. 급하게 치고 올라가서 급하게 치고 떨어집니다.
완만하게 올라가고 완만하게 떨어진다는 것은 사람이 본인 스스로가 대응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서서히 본인이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호르몬 수치가 떨어지면서 신체가 그에 대비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어떤 호르몬의 경감에 따른 줄어드는 것에 따른 문제가 덜한 반면에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급격하게 호르몬이 감소되기 때문에 신체가 적응하기 전에 어떤 증상이 발현되는 것이 일반적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성보다는 여성이 호르몬에 더 민감하다, 또 그에 따른 문제점이 좀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호르몬이 급격하게 변화되는 시점을 갱년기 시점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갱년기 시점이 넘어가게 되면 우리가 완경기에 접어든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 시점에서 여성분들이 호르몬의 변화로 인해서 겪는 증상은 지금 다 보시는 다음과 같은 증상입니다. 안면, 홍조를 포함한 일반적으로 11가지 증상을 많이 겪는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우리나라 여성들의 경우에는 전체 90% 정도가 이런 여러 가지 증상 중에 한 가지 이상을 경험하셨다라는 내용을 문헌 자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갱년기 시점뿐만 아니라 이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게 됨으로써 적절한 관리를 하지 못할 경우에 완경 이후에 여성 건강은 더 안 좋아진다라는 그런 자료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골관절염, 골다공증, 고혈압, 당뇨병 유병률이 계속적으로 증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민감하게 변화되는 시점이라면 그 시점을 전후해서 미리미리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대비하시는 것이 현명한 건강을 위한, 나를 지키기 위한 방법이 아닐까라는 판단을 하게 되고요. 이 부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뉴트라이트의 제품, 뉴트라이트 루바블렌드 제품을 추천드립니다. 개별 인정형 원료를 활용하는 제품이고요. 이 제품은 인체 적용 시험을 통해서 MRS2라고 얘기를 합니다. 갱년기 정도 평가 지수 11가지가 모두 유의적으로 개선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여성분들이 안면 홍조 많이 발생하고 발한이 많이 발생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또 땀이 나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사실 이 육체적인 부분, 신체적인 부분에 문제도 있지만 저는 이 신체적인 부분보다 더 여성분들을 힘들게 하는 거, 괴롭게 하는 것은 정서적인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울한 기분과 불안감 등이 야기 되는 것도 이 갱년기의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모두 유의적으로 개선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 여성 갱년기 제품에 있어서 그게 의약품이 됐던 어떤 제재가 됐던지 간에 중요한 것은 장기간 섭취했을 때도 안전한지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최근 들어서 이 갱년기 시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과 의약품을 선택할 때 소비자분들의 가장 우선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안전성입니다. 왜 많은 미디어에서, 많은 책자에서 어떤 이 갱년기 시점에 섭취해야 되는 영양소들을 장기적으로 섭취했을 때 건강상의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루바블렌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미 독일에서 널리 섭취가 되고 있는 민간요법에서 많이 활용되는 1950년도부터 활용됐던 그런 원료를 바탕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안전하다라는 거 꼭 얘기 드리고 싶고요. 또 국내 인체 적용 실험을 통해서 그 안전성과 같이 기능성도 입증됐습니다. 단기, 중기, 장기 인체 적용 실험 진행을 한 제품이라는 점도 꼭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또 주 원료 꼼꼼하게 또 설계가 됐습니다. 여성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비타민 D와 K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또 지금 보시는 8가지 부원료도 함께 함유가 되어 있는 제품이라는 부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All About Woman 프로모션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루아블렌드 대용량 구매하시게 되면 지금 보시는 증정품들이 같이 제공이 될 예정에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요 프로모션 정보를 전해드렸고요. 그 몇 가지 프로모션 또 정보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수면의 날 맞이 좋음장 프로모션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굿슬립 밸런스 대용량 제품 구매하시게 되면 아세로라스 미니 3개와 칼맥 미니 2개를 증정하는 프로모션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굿슬립 밸런스 특징이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이 제품의 특징. 이 제품도 개별 인정형 원료를 사용한 제품이죠.
이 제품은 입면 시간을 단축시켜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체적인 실험 결과 그리고 깊은 잠 2단계의 유의미한 증가를 나타냈다라는 부분도 생각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세계 수면의 날 맞이 좋은 잠 프로모션, 많은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잠을 이루지 못하시는 분들에게 꼭 추천드립니다. 세계 수면의 날 맞이하니까 3월에 날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3월 20일이 어떤 날이었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실까요? 3월 20일. 3월 20일. 3월 20일은 세계 참새 날이었습니다. 네. 지루하실 것 같아서. 네. 데일리 뉴트리션 프로모션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파이터 프로틴 대용량 2개 구매하시게 되면 업차지 2만원에 뉴트리 마린 오메가3 증정하는 프로모션도 진행되고 있고요. 또 엑세스 에센셜 아미노가 새롭게 리비전돼서 출시가 됐습니다. 리비전 됐을 때 보틀에서 퍼치로 변경된 부분도 있지만 류신이 더욱더 강화됐다는 특징도 가지고 있습니다. 류신이라는 영양소는 어떤 영양소일까요? BCAA 성분의 핵심을 이루는 성분이고요. 또 하나, 이 류신이 어느 정도 신체에 존재해야지만 이 류신이 존재했을 때 근육을 섭취하는 아미노산을 근육 쪽으로 활용할지 아니면 에너지원으로 활용할지 그 키를 쥐고 있는 아이가 류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류신 강화를 통해서 더욱 견고해진 BCAA 밸런스, 한마디로 뉴트리션, 스포츠 뉴트리션 제품을 더욱더 강화시킨, 성향을 강화시킨 제품이 에센셜 아미노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엑세스 에센셜 아미노 2개 구매하시게 되면 엑세스 프로틴 워터 20, 아쿠아 블라스트 각 6개 입 1개씩을 증정해드리는 프로모션도 진행 중에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